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학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이면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예, 36번째 시간. 현재, 지난 시간 지간 강의까지, 예, 교육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요. 예, 우선은 교수 학습 이론의 기초 및 이론에 대해서. 이론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솔직히 나머지 건 그렇게 기출되지가 없고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이론 한두 개 정도 여러분들 보면서, 예, 교수 학습 이론 여러분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들 저하고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하면서, 예, 한 강 정도는 이렇게 마무리 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교재, 심판 교재로 기준으로요 298페이지를 펴시면서 내용도 같이 살펴봅니다. 저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저를 따라오실 것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슨 알겠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학과에서 이 교육 행정직, 즉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교육학개론처럼 자세한 세세한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만 간략히 정리하고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교육 심리학과 교육 사회학 정도, 교육 상대학 정도 빼놓고는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 물론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서양 교육사 같은 건 좀 자세히 알아야 되지만요, 그런 부분만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재 자유 잘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이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 교수학습 이론의 기초에서는요, 예, 여러분들 일단 수업의 개념과 그 다음에 학습의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꼭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수업의 개념, 학습의 개념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떤 게 더 큰 개념일까라는 거죠. 그렇죠? 수업의 개념과 여러분들, 그렇죠? 수업의 개념과 수업은 이제 교수의 개념 같은 거 말이죠. 수업 이꼴 교수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학습의 개념이죠. 여러분 딱 봐도 여러분들 수업 교수의 개념보다는 학습의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수업의 개념 교수 같은 말을 보면요, 목적성, 계획성을 띠고 학습자의 내적,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 즉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성, 계획성, 의도적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요, 이건 여러분들 인간을 좀 가르치는 의미예요. 가르치는 의미, 뭔가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교수. 그래서 반드시 목표가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돕는 행위를 보통 우리가 교수라고 하고요, 수업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돕는 행위. 어떤 거죠?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습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어떻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예,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예, 교육학에 대해서, 공무원 기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건 여러분들 좀 작은 부분이 수업 또는 교수의 개념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요. 학습의 개념은 여러분들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교적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 그렇죠? 평소에 우리가 행위 좀 더 포괄하는 거. 수업에서 아는 것 플러스 그거 이외의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태도 같은 걸 여러분. 그래서 학습의 개념에는 변화, 연습, 자기주도, 지속성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일단 간단하게 비의도성을 갖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예, 총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게 학습. 수업은 의도성을 갖고 실제로 좀 조그만 부분, 단기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건, 예, 교습 또는 수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수와 학습의 교수업 이걸 앞에서 보셨던 이게 여러분들 수업 부분이고요. 예, 학습 나와 있죠. 제 방법론 첫 번째, 인간을 가르친다,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여러분들 피동적, 예, 수동적이라는 얘기죠. 예,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변수는 독립변입니다. 독립변이는 여러분들 이거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변수는 여러분들 그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는 일정한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수업을 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준비하시는 공무원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실 사태라고 씁니다. 교실 사태. 여러분들 교실 사태, 그 다음에 동물실험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두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는 여러분들 처방적 규범적. 그렇죠? 어떤 것을 의도하고 처방. 말 그대로 의도를 갖고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의적 또는 단발적이라는 얘기고요. 주체는 교사가 됩니다. 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보통. 그 다음에 학습은 이제 단순한 어떠한 미시적인 부분, 좁은 의미의 부분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전반적 부분을 기른다는 게 학습이죠. 그래서, 예, 능동적이 되겠고요, 능동적. 종속변인으로서 여러분들 동속변인은 뭐냐? 예, 인간의 전반적인 활동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하는 거에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학습은 평소 인간 생활을 위해서, 인간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배우는 것도 분명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다의적 학생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 거는 이 학습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음 중 학습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학습이 일어난 걸 보죠. 자, 읽지도 못하던 책을 읽게 되었다. 예, 배워서 학습한 거죠. 하지 않던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예, 나쁜 방법이지만 학습하게 된 겁니다. 밥을 스스로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밥을 스스로. 밥은 보통 밥통이 하죠. 예, 밥통이 하는데 역시 밥을 하는 그 밥통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 학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주의 집중이 떨어졌다. 여러분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죠. 일시적인,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계속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로 유지하냐? 그럼 학습이죠. 근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주의 집중이 떨어졌다. 근데 보통 체육 시간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수학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거 여러분들인데 학습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교수 학습의 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자,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30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갑자기 왜 나왔냐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교수 학습 이론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교수하는 사람들, 교수의 당사자가 기대가 학습 발달에, 학생들의 학습 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살펴보는 게 교수 학습 이론 중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개념 문제 살펴보시면요. 교사가 학생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미리 평가 예언하고 있느냐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 당연히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학업 성취가 올라가겠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학습 성취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좀 긍정적인 기대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렇죠? 물론 낮은 기대도 있지만 보통 높은 기대를 말하죠. 그래서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특징 먼저 살펴보시면요. 예, 교사가 학생을 어떤 가능성, 예, 긍정의 소지자로 보고 그에게 어떤 기대를 거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의 성장과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이따가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상급 학년은,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급 학년은 높은 기대 표시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한 번 영향을 받으면 그 효과가 비교적 오래 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급 학년은,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나 여러분들 하급 학년은요, 높은 기대 표시로 쉽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좀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없애면 쉽게 기대 특전 현상이 나타난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기대를 반대로 주지 않으면 그냥 아이 난 안 되나 봐라고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학년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계층이 낮은 어린이일수록 또는 성적 수준은 중간일수록 지능은 낮을수록 교사의 높은 기대가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자, 사회 계층이 낮은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꿈과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성적이 중간일수록, 그 다음에 지능이 낮을수록 여러분들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몇 가지 이제 예를 써놨는데요. 자, 맞습니다. 자, 로젠탈 제이콥스의 연구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영향을 줬고요. 교사가 학생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예, 그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밑에 나왔던 오크 학교의 실험입니다. 초등학교고요. 교사의 기대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쭉 써놨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제텐과 제이콥스는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시작된 신학년 초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급을 담당할 18명의 교사 개개인에게
자기가 담당할 학급에 속한 아동들 가운데 앞으로 1년 동안 극적일 만큼 직접으로 향상된 학생들의 명단을 제공해야 했어요. 이 학생들은 반드시 향상될 거다라는 명단을 줬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신뢰할 수 있는 예비 검사의 점수를 근거로 했다라고 그 교사들한테 알려줬어요. 나 보니까 예비 검사 해보니까 이 학생들은 공부 잘하더라. 기대학교가 높을 것 같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크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20%가 극적으로 지적 능력을 발휘할 학생들, 곧 지적 극성장대로 설명했어요. 근데 실제는 좀 더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교사들한테는요, 예비검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예비검사 결과 이 학생들의 20% 정도는 정말로 지적인 성장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서 했어요. 이처럼 과학적 근거에 어떤 거요? 예비검사요. 그렇죠? 예비검사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교사들에게 알려진 학생들은 실제로 실제로는 여러분들 각 학급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비검사를 통해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추출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무작위로 20%를 선정했는데 그 20%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담당하는 교사들한테 얘네 예비검사를 통해서 했어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 근데 결과적으로 교사들만 마음속으로 지적 급성장들과 일반 학생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죠? 그렇죠? 왜?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연구는 교사들이 지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기대를 갖고 대함으로써 무작위로 선택된 이 학생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급성장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는데요. 문제는 매우 놀랄만하게 교사의 기대 또는 효과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실제로는 무작위로 뽑았는데 선생님들한테는 각 당당한 선생님들한테는 얘네 진짜 공부 잘하는 데야. 과학적 근거 예비검사 보니까 성적 높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추후에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그 학생들의 성적이 높고 지적이 급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교사의 기대, 긍정적인 기대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분명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연구를 로젠탈과 제이콥스가 했다는 겁니다. 오크학교 실험을 통해서.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상당히 중요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편애나 편견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설명에 해당하는 이런, 피그말리온이 뭐죠, 여러분들? 네, 우리 책에도 나와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높은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을 능력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대하면 능력이 신장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런 효과를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고요. 또 비슷한 효과로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 실제로 약효가 전혀 없는 거짓 약을요, 진짜 약처럼 가장해서 파는데 환자에게 복용을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경우, 그렇죠? 어찌 보면 이런 걸 사기라고도 하죠. 근데 실제로 그만큼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연구 결과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단어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자, 다음 중 자기 충족적 예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플라시보 효과 강한 말씀드렸고요.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도 말씀드렸고요. 자기 충족 예언은 보통의 경우 지속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누적적인 결과를 이룬다. 맞습니다. 4번 자기 충족적 예언은 행동의 변화를 위해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낫다. 아니죠. 자, 말했죠. 부정적인 면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게 훨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들 이제 30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들 302페이지 보시면 저희 교재 심판 교재를 중심으로 교수 학습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수 학습 방법에서 강의법, 문답법, 토익법,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법, 그 다음에 구안법 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역할 놀이법 등등등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많이 기출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제 교재 읽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강의법이 뭐구나, 문단법이 뭐구나, 그 다음에 토익법이 뭐구나, 이러한 교수 학습 방법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정리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따로 여러분들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거 내용 정리하시고요.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디를 갈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315페이지로는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교수 학습의 이론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솔직히 다른 거는 여러분들 그 학자들에 대해서 너무 간략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되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나올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출됐던 부분이고요. 그게 여러분들 이 가네라는 학자의 수업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줄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가네 수업 이론 먼저 볼게요. 자, 목표에 따라 학습 조건이 다름을 주장하여 목표별 수업 이론, 학습별 조건 수업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목표에 따라 학습 조건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다는 거고요. 학교 학습은, 자, 학교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학습의 성과, 그 다음에 학습의 사태, 그 다음에 학습의 조건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학습의 사태와 학습의 조건을 구조하는 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건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학교 학습은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성과, 학습의 사태, 학습의 조건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학교 학습은요,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게 학습의 성과, 학습의 사태, 그 다음에 학습의 조건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저 세 가지를 여러분들 세분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조건에 의해서 학교 학습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 요것만 먼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내용 나오는 것 중 이제 책에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가볍게 나와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것을 따로따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학습의 성과, 학습의 사태, 학습의 조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것들을 각각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죠? 학습의 성과입니다. 그렇죠? 학습의 성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학습의 성과는 학습의 결과로 얻어지는 대상 또는 알 수 있는 거죠. 학습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학습 성과는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학교 학습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 학습 성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성과에 대해서는 총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 나오면요, 지적 기능, 인지 전략, 언어 정보, 운동 기능, 태도로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고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언어 정보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그 5가지를 여러분들 학습 성과에 대한 5가지를 여러분들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걸. 자, 보시면 첫 번째 언어 정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정보로 명제적 지식 또는 선언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문장이죠, 문장. 어떤 문장. 그래서 학습자가 다음 학습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의 전이를 돕니다. 전이가 뭡니까? 넘겨주는 거죠. 그건 당연히 언어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한 사실, 정보 등을 진술하게 하거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정한 사실이나 정보 등을 진술하거나, 뭘로요? 언어로요. 그래서 자, 맨 마지막 보면 이름 혹은 명칭 또는 단순 명제 혹은 조직된 명제, 집합제.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킬 때 언어 정보로서 여러분들, 언어로서 시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학습성과의 지적 기능입니다. 지적 기능. 자, 지적 기능 여러분들 반복적 지식 또는 절차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호나 상징을 사용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기호나 상징을 사용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삼각형의 정의를 단순하게 재생하는 것은 정보이나, 그렇죠? 정보. 근데 삼각형의 정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적 기능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해 학습을 필요로 해서는 외적 조건보다 내적 조건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특히 선행학습,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변별, 구체적 개념, 정의적 개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적 기능입니다. 단순히 인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라고요? 인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상징이나 기호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인지 전략입니다. 여러분 인지는 여러분들 뭐죠? 항상 종합적, 조직화,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nói 인지 이론에 대해서 많이 배울 때 인지 이론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내 안에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죠? 그림을 그려서 조직화,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 전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주어진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해결 방식을 창조하는 부분을 우리는 인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학습 성과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얻어지는 것, 그러니까 학습의 성과, 학습의 결과 얻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언어 정보, 지적 기능도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전략도 향상됩니다. 뭘 통해서요? 학습의 성과를 통해서요. 아시겠죠? 학습의 결과물로서요. 언어 능력 뛰어나지고요. 지적 기능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지 전략 능력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운동 기능입니다. 그래서 네모 그리기,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운동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을 우리는 운동 기능도 여러분들 향상되죠. 보통 체육 시간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는 장기간의 반복적 연습을 통해 잘 학습되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프를 칠 수 있는 학습자는 그것을 이용해 장문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운동 능력, 운영 능력,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네 번째 학습의 결과가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운동 기능으로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이 여러분들 태도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어떤 사건 또는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해 옳고 싫은 성향을 어느 정도 일관성하게, 그렇죠?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냐,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태도는요, 당연히 우리가 이 태도를 학습 성과의 결과물로 얻어낸 다음에는, 그렇죠? 다른 사물 또는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태도까지 학습을 통해, 학습의 결과 동안 사람의 태도까지도 어느 정도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간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냐, 학교 학습에 의해서 학습 성과 세 가지가 여러분들 우리는 배울 겁니다. 근데 이 학습 성과에서는 5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 지적 능력, 그죠? 지적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인지 전략, 그 다음에 운동 기능, 태도 등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자, 학습의 외적 조건입니다. 외적 조건. 자, 외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학습의 외적 조건. 자, 학습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학습의 성과도 결과물도 나타내야 되고요. 예,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예,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럼 교사가 하는 수업 절차를 외적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강화의 원리,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강화의 원리. 교사가 하는 수업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강화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어떤 걸 통해서? 보통 보상이나 벌을 통해서죠. 강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접근의 원리, 시간적 접근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보상을 주되, 강화를 시킬 때 보상이나 벌을 주되 즉각 시간적으로 그 즉각 해야지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수업이 더 잘 전달된다는 얘기고요. 연습의 원리, 그것을 무한히 반복할수록 학습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들 학습의 외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가 바로 세 번째, 여기서 내적 조건인데요. 내적 조건이 학교의 사태라고 나옵니다. 뭐냐? 목표 달성을 위해 예,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성과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적 조건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내부에서도 여러분들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보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배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성과물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는데 그때는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모두 다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적 준비가 쉽게 말해서 내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학습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외적 조건과 이런 것들의 조건과, 그렇죠? 선생님들의 조건과 학생의 내적인 조건이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은 어떤 준비가 돼 있어? 쉽게 말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 예, 선행학습. 그렇죠?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학습 동기, 흥미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아 개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렇지? 내가 이것을 하고 자신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집중력, 주의력까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의 내적 조건과 학습의 외적 조건이 학습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학습의 성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학교 학습이라는 말로 명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간의 수업 이론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 학교 학습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성과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외적 조건, 그 다음에 내적 조건이 학교 사태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지우지 않고 가겠습니다.
지워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다음 중 간의 수업 이론에서 학습의 결과 얻어지는 5가지 인간 능력 중 운동 기능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물의 명칭이나 사실들을 아는 능력이다. 인간의 심리 운동 기능을 말한다. 3번. 학습 방법, 사고 방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사고 전력이다. 네 번째.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여러분들, 어떤 게 운동 기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번째 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간의 수업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볼게요. 목표에 따라 학습 조건이 다름을 주장한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학습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어떤 거 관여한다. 어떤 거죠? 예, 학교 성과, 그렇죠? 학습의 성과. 그 다음에 내적 조건, 외적 조건입니다. 자, 학습의 성과에는 3가지 요소가 관여한다? 아니죠. 학습의 성과에는 여러분들 5가지가 가능한다 그랬죠. 5가지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강화의 원리란 보상이 있을 때 학습이 강화되는 것이다. 뭐 이건 학습의 외적 조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여러분들 마무리 지면서요. 교수 학습 이론은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업 도중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저하고 같이 했던 교수 학습에 대한 구별 하나 잘 정리해 두시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굉장히 쭉쭉 읽어보시면서 그다음에 자기 충족적 내용 같은 거 여러분들 꼭 한번 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 유형 있죠. 그래서 아까 문단법, 토의법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 제가 쭉 읽으면서 아 이게 문단법이구나, 이게 강의법이구나 이런 것만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뒤에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론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앞에 건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정리하시고요. 실제로 간의 이론만 잘 정리하셔서 간의 이론에 대한 문제, 기출문제 꼭 풀고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수 학습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